오빠, 오늘 우리 어디에서 자? 눈 내리는 밤, 남매는 가방 2개만 들고 골목에 섰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새어머니는 냉정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작은 책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몰랐어요. 그곳에서 잃어버린 과거와 숨겨진 진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빠, 오늘 급식 진짜 맛있었어. 그래, 뭐 나왔는데? 떡볶이, 치즈 듬뿍 들어간 거. 한유진은 신나게 말했어요. 한시우는 동생의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후 5시, 시우는 공사 현장에서 막 퇴근했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옷에 잔뜩 묻어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유진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책가방을 메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늦었어. 미안. 일이 좀 늦게 끝났어. 괜찮아. 나 숙제 다 했어. 두 사람은 함께 걸었어요. 집까지 15분 거리였습니다. 낡은 빌라였어요. 2층. 페인트가 벗겨진 현관문. 시우는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새어머니는 낮 동안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늦게 들어왔어요. 시우는 샤워부터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의 피로를 씻어냈어요. 유진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열심히 연필을 움직였어요. 시우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김치, 밥. 간단했어요.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김치도 꺼냈어요. 밥을 데웠습니다. 유진아, 밥 먹자. 응.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빠 다음 주 소풍 가. 그래. 어디로? 놀이공원. 좋겠다. 오빠도 가면 좋을 텐데. 오빠는 일해야지. 유진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밝아졌어요. 그럼 오빠한테 사진 많이 찍어 올게. 그래, 많이 찍어와. 저녁을 마쳤어요. 시우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유진은 텔레비전을 켰어요. 밤 8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새어머니가 돌아왔어요. 다녀오셨어요. 응. 새어머니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늘 그랬으니까요. 유진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우도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공사 현장 팀장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출근. 늦지 마. 시우는 답장했어요. 알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시우는 22살에 보호자가 됐었습니다. 새어머니와의 관계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그녀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집을 유지하고 밥을 차렸어요. 시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포기했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유진의 학비, 생활비, 집세, 모든 게 시우의 몫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유진이 웃고 있으니까요. 시우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왔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내일도 그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다음 날 오후 시우는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새어머니였습니다. 집으로 당장 와. 무슨 일인데요? 와보면 알아. 전화가 끊겼어요. 시우는 불안했습니다. 현장 팀장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두 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새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냈어요. 한시우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낙찰받았어요. 시우는 얼어붙었어요. 경매요? 그게 무슨... 한 달 안에 비워주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데요? 새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대출금을 못 갚았어. 이미 몇 달 전부터 독촉 들어왔는데. 그럼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 수 있었잖아요. 말해봤자 소용없어. 넌 돈 있니? 시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남자들은 서류를 두고 나갔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어요. 정말 한 달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응. 그때까지 나가야 해.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요? 나는 친구 집에 당분간 신세 질 거야. 너희는... 새어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너희는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아.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고요? 미안해. 나도 더는 책임 못 져. 이 집은 원래 내 이름이었어. 내 아버지가 떠나면서 남긴 빚까지 다 짊어졌단다. 유진이는 복지관에 연락해 볼게. 너는 성인이니까 스스로 방법을 찾아봐. 새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시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멍했습니다. 저녁 유진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오빠, 오늘 왜 집에 있어? 일 안 갔어? 유진아, 잠깐 앉자.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이사? 어디로? 시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몰랐으니까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조금만 기다려 줄래? 응, 알았어.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시우는 필사적으로 방을 찾았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보증금을 낼 수 없었어요. 월세도 부담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유진을 시설에 보내자고 했어요. 시우는 거절했습니다. 동생이랑 떨어질 순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방법을 찾을게요. 마지막 날이 왔어요. 눈이 내렸습니다. 시우와 유진은 가방 2개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새어머니는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떠난 후였어요. 골목에 섰어요. 차가웠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오빠 나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지?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우리 오늘 어디서 자? 일단 괜찮은데 찾아보자. 추우니까 빨리 가자. 거짓말이었어요. 밤 9시. 눈은 계속 내렸어요. 시우와 유진은 동네를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PC방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을 데리고 갈 순 없었어요. 찜질방도 떠올랐어요. 하지만 돈이 아까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어요. 골목을 지나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도성서점, 책방이었습니다. 오래된 간판, 낡은 유리문. 하지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따뜻해 보였습니다. 시우는 망설였어요. 유진아, 잠깐만 여기서 쉬었다 가자. 응, 오빠. 나 발 너무 시려.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딸랑거렸어요. 책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따뜻했어요. 안쪽에서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도성이었어요. 흰 머리, 안경, 낡은 스웨터,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밖이 너무 추워서요. 잠깐만 있다가도 될까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난로 앞에 앉으세요. 시우와 유진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성은 난로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으세요. 따뜻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남매는 난로 앞에 앉았어요. 손을 녹였습니다. 도성은 차를 끓였어요. 따뜻한 보리차. 종이컵에 따라 건넸습니다. 드세요. 몸 좀 녹이세요. 고맙습니다. 시우는 차를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유진도 조금씩 마셨습니다. 오빠, 따뜻하다. 그러게. 천천히 마셔. 도성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을 읽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밤 10시, 11시. 시우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희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밤에 어디로 가시려고요? 그게 찾아보려고요. 시우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도성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네. 하지만 2층에 빈 방이 있어요. 쓰세요. 아니요. 저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비어 있는 방이에요. 이런 날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도성은 열쇠를 건넸어요. 2층 끝방이에요. 침대도 있고 따뜻할 거예요. 시우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천천히 쉬세요. 시우와 유진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방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침대, 책상, 작은 창문. 유진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빠, 여기 정말 좋다. 따뜻해. 그러게. 우리 정말 운이 좋았다. 시우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도성이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시우는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친절하신 걸까? 우릴 도와주시는 이유가 뭘까? 다음 날 아침, 시우는 일찍 일어났어요. 유진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성은 책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아,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아직이요. 빵 좀 사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그래도 되나요? 너무 폐만 끼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혼자 먹기엔 많아요. 두 사람은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빵과 우유, 소박했습니다. 유진도 내려왔어요. 오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잤니? 네, 정말 따뜻하고 좋았어요. 유진은 책방을 둘러봤습니다. 신기한 듯 책들을 살폈어요. 와, 여기 책 엄청 많아요. 다 읽으셨어요? 40년 동안 모은 거란다. 다 읽진 못했지. 우와, 정말 멋지다. 유진은 책장 사이를 걸었어요. 손으로 책등을 쓸었습니다. 그러다 한 권을 꺼냈어요. 낡은 동화책이었습니다. 이거 예쁘다. 오빠, 이거 봐. 책을 펼쳤어요. 그때 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통장이었어요. 오래된 통장, 그리고 봉투 하나. 유진이 주워서 시우에게 건넸습니다. 오빠, 이게 떨어졌어. 시우는 받았어요. 통장을 봤습니다.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유진. 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유진이 이름인데? 도성이 다가왔습니다. 아, 그게 거기 있었구나.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유진이 이름이 내 아버지가 맡긴 거란다.
아버지가요? 저희 아버지를 아셨어요? 시우는 통장을 펼쳤어요.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입금돼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입금자 이름은 최도성. 시우는 도성을 받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왜 유진이 통장에 돈을 천천히 설명해 줄게. 앉자. 도성은 자리에 앉았어요. 시우도 앉았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오래된 친구였단다. 정말요? 응. 20년 전쯤 됐을 거야. 내가 큰 사기를 당했었지. 도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모든 재산을 잃었어. 책방도 넘어갈 뻔했지. 그때 정말 힘들었단다. 한강에 갔었어. 다리 위에 섰지. 그때 내 아버지가 나타났어. 시우는 숨을 죽였어요. 아버지가요? 날 말렸지.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빌려줬어. 조건도 없이. 난 그 돈으로 다시 일어섰어. 책방을 지켰지. 도성이 통장을 가리켰어요. 그 후 내 아버지가 부탁했어. 유진이가 크면 대학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응. 10년 동안 넣었어. 시우는 통장을 다시 봤어요. 1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 너희 자존심 상할까봐. 시우는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걸 준비하셨는지. 내 아버지는 말은 없었지만 늘 너희를 생각하고 계셨어. 유진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아빠가 나한테 이런 걸 남겨놨어? 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빠는 널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시우는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응? 이 통장, 명의가 유진이로 돼 있네요.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그렇지. 왜 그러신 거예요? 도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어. 유진이 명의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도 이 돈을 건드릴 수 없게 하려고 하셨지. 시우는 충격받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 셈이지. 시우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말이 없던 사람, 감정 표현을 잘 못하던 아버지. 하지만 마지막까지 딸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 유진이 시우를 봤습니다. 아빠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어? 시우는 유진을 안았어요. 꽉 안았습니다. 그래. 아빠는 널 정말 사랑하셨어. 두 남매는 한동안 울었어요. 도성은 조용히 자리를 비켰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시우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도성 할아버지, 응? 이 돈, 유진이 대학 갈 때까지 보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제가 지금 쓰면 다 없어질 것 같아서요. 유진이 공부하는 데만 쓰고 싶어요. 현명한 생각이야. 시우는 통장을 도성에게 건넸어요. 유진이가 대학 갈 때까지 잘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 잘 지킬게. 그리고 시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희 여기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요?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물론이지. 대신 일하겠습니다. 뭐든 시키세요. 청소든 정리든 다 할게요. 도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책방 일 도와줄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이도 도울 수 있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할래요, 할아버지. 책 정리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 그럼 오늘부터 우리 함께 일하자. 그날부터 시우와 유진은 책방에서 살게 됐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시우는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책방을 도왔어요. 유진은 학교 끝나면 책방에 왔습니다. 숙제를 하고 책을 정리했어요. 도성은 두 남매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어느 날 저녁 시우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응? 아버지가 왜 할아버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전 재산을 빌려주실 정도면. 도성은 잠시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지.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은 그 이상이 있었어. 도성이 책을 덮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과거에 힘든 일을 겪으셨거든. 무슨 일이요? 젊었을 때 사업을 하셨어. 작은 인쇄소였지. 하지만 실패했어. 시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어요? 응. 하지만 부도가 났지. 그때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났대. 친구들, 친척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도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는 그 경험 때문에 남이 힘들 때 절대 외면하지 못하셨어. 그래서 할아버지를. 그렇지. 자기도 그런 고통을 겪었으니까 날 그냥 둘 수 없으셨던 거야. 시우는 아버지를 다시 생각했어요. 말이 없었던 이유, 표현을 못했던 이유, 모두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을 겁니다. 할아버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뭐든 물어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도성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이들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 특히 유진이를. 시우는 강하니까 혼자서도 잘할 거라고. 하지만 유진이는 아직 어리니까 꼭 잘 봐달라고 하셨지. 시우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절 강하다고 하셨어요? 응.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랬대. 혼자서도 잘 견뎌냈다고. 전 그런 줄도 몰랐어요. 내 아버지는 표현을 못 하셨을 뿐이야. 마음속으로는 늘 자랑스러워 하셨어. 시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그때 유진이 아래층에서 불렀어요. 오빠, 할아버지,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시우는 웃었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요리까지 하네요. 많이 컸어. 이제 제법 어른이야. 두 사람은 1층으로 내려갔어요. 두 달이 지났어요. 시우는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성에게 계속 신세질 순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우는 부동산에 들렀어요. 작은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이에요. 이게 제일 저렴해요.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시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책방으로 돌아왔어요. 도성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도성이 시우를 불렀어요. 시우야, 잠깐 이리 와봐.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내 새어머니가 다녀갔어. 시우는 놀랐어요. 새어머니가요? 여기까지요? 응. 무슨 일로 오셨대요? 도성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맡기고 가셨어. 시우는 봉투를 받았어요. 열어봤습니다. 돈이 들어 있었어요. 500만 원. 이게 뭐예요? 집 처분한 돈 일부래. 왜 이걸 저희한테? 도성이 말했어요. 내 새어머니가 부탁하시더라. 아이들 자존심은 꼭 지켜주세요. 절대 자기가 준 거라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시우는 충격받았어요. 자존심을 지켜달라고요? 응, 너희가 도움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어. 시우는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그럼 새어머니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었어. 자립시키려고 한 거야.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후 일부러 연락을 끊은 거지. 너희가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게. 시우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오해한 거네요? 오해까지는 아니야. 실제로 어려웠으니까.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어. 도성이 시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 새어머니도 나름대로 너희를 생각한 거야.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지. 시우는 봉투를 꽉 쥐었어요. 할아버지, 이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결정해야지. 유진이 학비에 보태고 싶어요. 그게 아버지 뜻에도 맞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야.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시우는 새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유진이 학비로 쓸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마음은 전해졌을 테니까요. 3개월째 봄이 왔어요. 시우는 공사 현장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급여도 올랐어요. 유진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모범상. 시우는 자랑스러웠어요. 오빠, 나 오늘 상 받았어. 진짜? 무슨 상인데? 모범상. 선생님이 유진이가 모범적이래. 우와, 우리 유진이 정말 대단하네. 축하해. 칭찬 더 해줘. 정말 잘했어. 우리 동생 최고야. 책방도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도성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도성이 시우를 불렀습니다. 시우야, 할 얘기가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내가 이 책방을 정리하려고 했었어. 네, 왜요? 나이도 많고 손님도 없고 계속 유지하기 힘들었거든. 시우는 불안했어요. 그럼 지금은? 근데 너희가 온 후로 생각이 바뀌었어. 이 책방이 다시 의미를 찾은 것 같아. 너희 덕분에. 도성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 책방 같이 운영하지 않을래? 저요? 저랑요? 응. 낮에는 내가 일하고 저녁에는 같이 책방 보는 거야. 하지만 저는 책에 대해 잘 모르는데 배우면 돼. 유진이도 도울 수 있고. 시우는 생각했어요. 해보고 싶어요. 책방 일 좋아요. 정말? 네. 여기 따뜻하고 평화롭고 제가 있을 곳 같아요. 도성은 시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그럼 앞으로 같이 해보자. 네. 열심히 배울게요. 그날부터 시우는 책방 일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책 정리, 손님 응대, 주문 관리. 하나씩 익혔습니다. 유진도 방과 후에 와서 도왔어요. 오빠, 이 책은 여기 꽂으면 돼? 응, 거기가 맞아. 잘했어. 나도 책방일 진짜 배우고 싶어. 그럼 같이 하자. 유진이도 점원이야. 좋아. 동생은 책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책방은 점점 활기를 찾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주 들렀습니다.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책도 다양하고 추천도 잘해주시고 주인분들도 다들 친절하세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시우는 뿌듯했어요.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성서점이시죠? 저희 출판사에서 신간 입점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요? 저희 같은 작은 서점에요? 네. 동네에서 평판이 아주 좋다고 들었어요. 시우는 도성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출판사에서 신간 입점 제안이 왔대요. 그래, 정말 잘 됐구나. 책방은 조금씩 성장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시우는 이제 책방 일에 익숙해졌어요. 손님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유진은 중학생이 됐습니다. 성적도 좋았어요. 오빠, 나 이번 시험에서 전교 10등 했어. 진짜? 10등이나? 대박인데? 응, 할아버지한테도 자랑해야지. 그래, 어서 가서 얘기해. 엄청 기뻐하실 거야. 어느 날 도성이 시우를 불렀어요. 시우야, 잠깐 앉자. 네, 무슨 일이세요? 너 이제 독립하고 싶지? 시우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표정에 다 나와. 요즘 뭔가 고민하는 거 보여. 죄송해요. 은혜도 제대로 못 갚았는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스스로 서고 싶은 게 잘못은 아니지. 도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건물 2층을 내게 임대해 줄게. 네. 진짜요? 응. 월세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내. 그리고 책방 일은 계속 같이 하고. 시우는 감동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받아? 내 아버지와의 약속이야. 너희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거든. 시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도성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 책방 나중에 내게 물려주고 싶어. 뭐라고요? 그건 너무. 난 이제 늙었어. 너는 젊고 열정도 있어. 이 책방을 이어갈 사람은 너야.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야.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지만 언젠가는 내 것이 될 거야. 시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기뻐. 이 책방이 좋은 사람 손에 넘어가니까. 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아버지 기대에 꼭 부응할게요. 알아. 너라면 잘할 거야. 그날부터 시우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책방을 자기 것처럼 아꼈습니다.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유진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손님, 이 책 진짜 재밌어요. 꼭 읽어보세요. 동생은 책을 추천하는 재능이 있었어요. 손님들은 유진의 추천을 좋아했습니다. 책방은 점점 더 성장했어요. 2년이 흘렀어요. 시우는 이제 27, 책방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됐습니다. 도성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뒤로 물러났어요. 시우를 믿고 맡겼습니다. 유진은 중학교 2학년.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유진 명의의 통장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충분했어요. 새어머니와는 가끔 연락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겨울이 다시 왔어요. 눈이 내렸습니다. 시우는 책방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가방 2개 들고 골목에 섰던 밤. 오빠, 뭐 생각해? 유진이 다가왔어요. 그냥 2년 전 생각. 우리 여기 처음 왔던 날? 유진이 웃었습니다. 그날 진짜 무서웠어. 우리 어떻게 되는 줄 알았잖아. 그래. 나도 막막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네. 시우가 동생을 봤어요. 너 정말 많이 컸다. 당연하지. 2년이나 지났는걸. 오빠는? 나, 지금 행복해? 시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해. 정말로. 나도 행복해. 유진이 오빠 팔을 잡았어요. 오빠 고마워. 왜 갑자기 날 지켜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우는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동생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 둘이서.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어요. 도성서점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어요. 시우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이 책방 문을 연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리고 새로운 시작. 시우는 미소 지었어요. 그날 우리가 여기 들어온 건 우연이 아니었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빠. 우린 그날 진짜 시작된 거야. 눈은 계속 내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책방 안은 따뜻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곳은 그들의 집이었어요. 가장 어두운 밤에도 따뜻한 불빛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작을 만날 수 있습니다.